독일 의사의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경고 신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미묘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작고 이상한 느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아, 그냥 나이 탓이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잠을 잘못 잤나 보네 하고 생각하죠. 실제 원인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그 탓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피로나 나이 탓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죠. 뇌졸중은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는다 해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닥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 몸은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왜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다시 위로 펌프질해야 하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에 아주 작은 불안정만 생겨도 그 영향이 가장 먼저 다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리의 저림이나 힘 빠짐을 느끼면 단순한 근육 약화나 운동 부족 탓으로 여기고 무시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다리에 나타나는 뇌졸중의 7가지 주요 경고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켈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독일은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었죠. 잠깐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고 힘이 없어 비틀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이 꼬라 휘청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순간에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잘못 잤나?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약해졌나 보네. 아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사실 병원에 오시는 제 환자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가족들도 반응은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가서 좀 걸으세요. 라고 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단순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다리는 뇌혈류 이상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리의 동맥은 길고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조금만 줄어도 즉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다리에서 먼저 이상 증상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전부터 다리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그때 다리가 이상했던 게 그게 신호였구나. 조기에 대처했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정확히 뇌졸중 증상이 다리에 나타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순환계를 낡고 높은 아파트의 배관시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느 층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당연히 맨 꼭대기 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 공급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즉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뇌의 구조입니다. 우리 뇌는 몸을 교차해서 통제합니다. 즉, 뇌의 왼쪽 반구는 몸의 오른쪽을, 뇌의 오른쪽 반구는 몸의 왼쪽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뇌의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첫 신호는 종종 오른쪽 다리에 나타납니다. 만약 문제가 오른쪽 뇌에 있다면 증상은 왼쪽 다리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와 같은 복잡하고 동시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뇌의 아주 작은 문제도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두 독일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다리가 보낸 신호를 알아차리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무시했다가 평생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68세 남성 하일리 슈미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약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그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는 잘 걸으시던 아버지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님을 직감하고 아버지를 곧장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왼쪽 뇌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몇 주 안에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했고 우리는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라 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2세 여성 게르트루트 베커 씨의 사례는 경고를 놓친 가슴 아픈 예입니다. 그녀는 약 일주일 동안 왼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림과 쇠약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것이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더 많이 걸어야 한다고 격려했지만 그녀의 불편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겁에 질린 가족이 그녀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을 때 그녀의 뇌 오른쪽에는 이미 심각한 뇌졸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왼쪽 몸에 영구적인 마비가 남았고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몇몇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서운 현실은 뇌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불과 4시간 반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더 교활한 것은 제가 언급했던 일과성 허혈 발작, TIA 또는 미니 뇌졸중입니다. 이것은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릴 때 발생합니다. 약해지거나 저린 다리와 같은 증상이 몇 분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잘못된 안도감입니다. 사람들은 사라졌으니 괜찮아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7가지 신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다리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다리에 나타나는 뇌졸중 경고 신호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 1.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유독 한쪽 다리에서만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로 탓으로 돌리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한 쇠약감은 보통 양쪽 다리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을 할수록 점진적으로 심해집니다. 뇌졸중과 관련된 쇠약감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영향을 미치며 마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갑자기 발생합니다. 쉬어도 나아지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2. 다리의 저림과 이상 감각. 발바닥이 둔해져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또는 솜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라고 묘사합니다.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과의 주요 차이점은 신경 문제는 보통 발가락에서 시작해 서서히 위로 퍼지고 자세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 문제로 인한 저림은 갑자기 한쪽에 나타나며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발 자체는 괜찮지만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일부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3. 발을 끄는 걸음, 조카수. 정상적으로 걸을 때 발목 근육은 발가락을 들어 올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신호가 약하면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가락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한쪽 신발의 앞부분이 다른 쪽보다 훨씬 빨리 닳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정작 본인은 종종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빠,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발을 끄는 소리가 나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의 신발 한쪽이 이상하게 닳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뇌졸중을 발견했고 훨씬 더 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4. 잦은 발걸림과 넘어짐. 수천 번도 더 다녔던 길인데 갑자기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걸리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류 부족으로 인해 고유수용성 감각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란 보지 않고도 내 몸의 각 부분이 공간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는 능력입니다. 이 감각 덕분에 우리는 발을 내려다보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손상되면 내가 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아주 작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인에게 낙상은 고관절 골절과 길고 쇠약해지는 입원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도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물론 피곤하거나 긴장하면 누구나 다리가 잠시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쉬면 멈춥니다. 뇌 문제와 관련된 떨림은 다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상황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뇌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혈류 부족으로 지휘자의 신호가 불규칙해지면 연주자들, 근육, 이 혼란에 빠져 떨림이나 경련과 같은 원치 않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6. 균형 감각 저하와 비틀거림. 뇌 뒤쪽에 위치한 손에는 균형과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움직임이 서툴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일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엉키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밤사이 혈압이 자란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침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취한 것 같아요 또는 바닥이 제 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의 균형센터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입니다. 7.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TIA.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입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졌다가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도하며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사람의 75%가 3개월 이내에 큰 뇌졸중을 겪으며 그중 절반은 불과 48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은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큰 뇌졸중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절규와 같은 경고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신경학회는 80% 이상의 뇌졸중이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첫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이상적으로는 120여든 근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다면 최소 130, 80 미만을 목표로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으로 혈당을 관리하세요. 건강한 분이라면 공복 혈당 10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높은 혈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최소 3배 이상 높입니다.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핵심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맥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막습니다. 지방이 많고 가공된 음식, 튀긴 음식을 줄이세요. 대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시고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를 목표로 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를 끊으세요. 그것은 혈관에 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3분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서 보세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눈을 감고 30초 동안 제자리에 서 계세요.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감각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둔하게 느껴지나요? 일직선으로 발뒤꿈치를 발끝에 붙여가며 10걸음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이 테스트 중 어떤 이상이라도 발견된다면 제발 쉬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리에 나타나는 뇌졸중의 7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은 회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지만 무시하는 것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 말들이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위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화재 경보를 무시하고 불을 피할 수 없듯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뇌졸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뇌의 언어로 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